안녕하십니까. 토노컴 아랍스타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 1991년 도민들의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농지 면적이 30%로 줄어들었고요. 그린 성장의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42.8%에 머물고 있고 해수 유통과 관할권 분쟁, 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도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중요한 시점에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노컴 아랍시다는 새만금 개발 30년 현재와 미래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주요 과제와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어떤 비전과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토론해보죠. 자, 오늘 토노컴 아랍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노컴 아랍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새만금 개발 30년에 대한 평가와 어떤 대책들을 주문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근에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도 있었잖아요. 공공주도 사업 비중을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민간에서 투자받아야 할 사업비가 40%가 넘는 상황인데 값싼 용지 공급과 도세 특례 같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엔책을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새만금이 2050년 완공이니까 앞으로 30년 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수변도시 조성이나 관공 명소화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던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전라북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사업과 발전을 중요시하고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만금이 국책 사업으로 30년을 좀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좀 호수나 허브만 보여서 과연 완성이 될 사업인지 싶고, 동북아 허브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조성이라는 말처럼 거창한 기대를 좀 했는데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정부의 의지와 속도가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 사업 구상도 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요. 상용차나 탄소 소재, 그린 수소 중심의 산업벨트 조성이나 이용 봉합 등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미래 지향적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지역 맞춤형 전략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 30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전 공동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오창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 토지개발 분과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의 양호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새만금 방조제는 33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고 네. 바다를 땅으로 만든다는 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 땅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30년 시간에 대한 지루함 도민들에게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의 30년에 대한 새만금 총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호봉 교수님. 네네. 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9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4년 뒤 95년에 그 환경 문제가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간 법적 다툼을 하다가 2006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공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다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서요. 예. 2010년에 이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지난 10년인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10년간 아까 43% 진행되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떻든 그 이제는 속도를 좀 높여서 20년대 30년까지 이제 78%, 예, 네. 그다음에 40년대 87%, 최종 50년까지 100%를 완공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마스터 플랜도 이미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2009년에 그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가 뭐 만들어졌고요. 제가 예, 지금 새만금 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새만금 개발청, 2018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치가 되어서 예. 아마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창환 교수님 새만금 개발 사업 시작부터 함께 오셨잖아요. 예. 참 많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예. 30년 뒤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예, 뭐 새만금 사업이 뭐 도움을 안 준 것은 아니지만 예. 도움은 별론데 피해는 굉장히 컸다. 3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11조 5천억 들어갔는데요. 이 저희가 대략 계산한 걸 보면 수산업 피해가 1차 수로만 1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더 많네요. 그러면 네, 액수가. 더 많고요. 2차 산업, 3차 산업, 관광까지 하면 굉장한 피해고요.
두 번째는 수산업이 이 파괴되면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더 줄어서 김제부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존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4m 이하 지역에는 수심 산소가 없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40년에는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데 이때 해수면 증가, 폭풍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는 게 더 심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 이 사람도 30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때는 다 이 경제고 환경이고 다 부서지니까 예. 저는 2, 3년 안에 이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고 그다음 이 사람들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새만금 대통령이 7번 바뀐 시점 그 시간이 30년. 글쎄요. 다음 대선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나 이 새만금 국책 사업에 의지가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고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발 논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만 오창원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환경 피해 또 수산업의 피해 차원에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예. 지속적으로 예산도 1조 이상 투입을 했고요. 아까 그 오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근거가 법적인 뭐 어업 피해가 1년에 한 1조 정도 난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그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토론회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제 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개발 분과위원장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예. 사실 109 새만금 109에 들어와 있는 제가 대표적인 3개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레이 첨단 소재, 그다음에 군장 에너지, 그다음에 솔베이 코리아 3개가 이제 대표적인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도레이 첨단 소재가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고요. 군장 에너지가 한 5천억, 그다음에 솔베이 코리아가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 총 생산으로 보면은 하죠 2조 6천억 정도 지금 3개 회사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발 이익이 이제 뭐 물론 그 피해 본 어민들도 계시고 이제 산업이 좀 전환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 2025년까지 1.5기가와트가 그 건설이 되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매전 전기를 판매해서 하는 소득이 2,500억이고요. 2030년까지 3기가와트가 되면은 그 전기를 팔아서 생산하니 5천억 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1조에 저는 그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손해액보다는 훨씬 더 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생산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저는 또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자, 오창원 교수님. 네, 그럼 이제 2017년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죠. 네. 1990년도 새만금이 사업 시작되기 전에 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전남의 1차 수산업의 3분의 1 정도가 전북 1차 수산업이 됐고요. 예. 충남의 1.5에서 3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 전남이 1차 수산업이 2조 8천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충남이 5천억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2,800억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차 산업만 6, 7천억이 손해 본 것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1.8 정도를 곱합니다. 2차, 3차를 합치면. 예. 그 1점 훌쩍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2017년 자료만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공장에서 어떠한 그 이익을 내는 것들은 대부분 공장에 가져가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아니면 세금 정도가 돌아오는데 지금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가장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서 임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텍스를 얼마나 주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 수산업이라는 거는요. 거의 다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주민들의 1차 이익이기 때문에 따라서
규모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지역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 면으로 볼 때는 아마 아무리 공장에서 많이 벌어도 예. 큰 이익이 안 근데 될 액수가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로 유출되는 액수를 예. 계산한다면 어민들의 자산이 오히려 이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영호 교수님.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서해안 지역별 어업 생산 동향을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한 3,180억 정도, 그 다음에 충남이 한 5,100억 정도 하고 전남이 2조 9천억 정도 합니다. 네,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대부분 천혜 양식업에서 한 1조 7천억을 합니다. 양식업을 남해안에서 양식업을 김이나 이제 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수면 어업이나 일반 해면 어업은 실제로 충남이나 이거에 비해서 뭐 충남에 비해서 일반 해면 어업이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91년 데이터부터 쭉 지금 제가 뽑아 갖고 왔는데 예. 그 손해가 한 뭐 우리가 이제 물론 수산업 투자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새만큼 내야 되냐? 그 밖에 뭐 사실 저기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양식업도 투자하고 어업도 활성화를 해야지 왜 새만큼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죠. 네. 지금 양식업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 전라북도의 수산업이 이렇게 엄청 아까 뭐 제 데이터하고 큰 차이는 안 나시는 네, 데이터를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걸로 해도 한 6천억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바다거든요. 얕은 곳의 마지막 끝에다가 방조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어류들이 여기서 산란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구원이라는 것은 갯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산란장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어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만금 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육상 양식 1,000헥타를 하면 2, 3년 안에 1,000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당장 1,000억, 2,000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20년, 30년 후에 사업을 가야 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난 양식업 가자. 그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이유를 배반적인 게요. 양식업을 하게 되면은 수질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수질을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만약 2,000헥타를 하면 예. 여기 한 1,000헥타로도 양식을 하고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 안쪽 거기는 한쪽은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도록 해서 정화 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물을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투자만 하면 그래서 계속 재활용하는 것이 고기도 많이 키울 수 뭐 양식도 많이 할 수 있고 환경문제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어요. 적정량을 하면 되는 자, 겁니다. 예, 자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KBS 전주방송 총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민심 살펴봤는데 30년 동안에 도민들은 새만금에 대한 어떤 변화 의식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답변이 48.4%, 약 절반 정도고요.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8%.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여론조사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민들은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공백, 말하자면 그 논란을 법적 다툼을 하다가 10년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막이 공사가 결국 2010년에 끝나서 그 예. 기간이 이제 사실 20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개발은 지난 10년간에 진행됐는데 지난 10년간에 결국 43% 됐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훨씬 더 속도를 2배, 뭐 3배 높여서 예. 결국은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네.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2단계 기본계획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2단계 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3%인데 예. 2030년까지 78% 개발을 하고요. 예. 한 8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8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차 기간에 한 2배 정도 뭐 더블이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040년까지 87%. 예. 이제 2050년까지 마지막인데 결국은
올 저기 2030년까지 8년간에 거의 대부분의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완공된다. 80%이기 예. 때문에요. 나머지 이제 20% 제외하고요.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는 기본 계획의 변경이 정말 MB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예. 원래 재생에너지라는 기본 계획은 없었던 곳에 지금 이제 새만금의 계획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새만금을 바라봤던 시각과 지금의 새만금의 사업의 계획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2차 계획은 예. 담수화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언제 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밖에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농사도 빨리 짓고 수입료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방조제를 이렇게 열긴 했지만 아직도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한 4급수입니까? 5급수? 지금은 이제 그 주변은 좀 주변은 낮았고 낮았고, 예. 안쪽으로는 좀 많이 안 낮아 있는 예,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렇게 그 조력 발전과 같이 예, 좀 더 많은 그 물을 들어오고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익이 오냐면 아주 깊은 곳에 수질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조력 발전이라는 게 요새는 지하로 하지 지상으로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새만금이 앞으로 온난화가 돼서 강우량이 전라북도에 많아지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물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관문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 또 이게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폭이 커지니까 이 안에 어떤 갯벌도 많이 복원이 되고요. 탄 마이너스 1.5만 유지해서 이 지역 예. 개발. 그러니까 이런 좀 파격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파격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 있다는 예. 것이고요. 그래도 많이 해수유통 쪽으로 방향은 좀 전환이 되고 좋아진 점이 있다고 있죠. 생각하면 예. 되는데 아직도 많이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오창환 교수님께서 사실 환경운동을 그동안 뭐 오랫동안 그렇죠. 지속하셔서 예. 사실은 새만금의 수질이 좋아지고 그런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건 이제 뭐 사실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해수유통을 1회에서 2회로 증가시키면서 사실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요. 예. 지금 총 인을 제외하고는 2급 2등급, 3등급을 지금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총인만 지금 4등급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수질은 지금 2번 정도 하는 것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자꾸 변하는 데 대해서 도민들께서나 국민들께서 좀 불안감이나 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만금이 사실은 개발되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번에 마스터 플랜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을 만들겠다. 이게 그린 굉장히 성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4차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 그다음에 K-뉴딜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새만금 사업의 그린 재생 이렇게 말하면 정말 친환경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네네.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영구적인 재생에너지 단지가 돼야죠. 아직도 거기 매립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뭐 아리백도 돼야 되는데 예. 새만금 계획은 아직도 거기 매립지로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계속 논란이 되고 그럼 앞으로 걷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력 발전 같은 거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2급수 정도가 돼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3급수는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수변 없이 성공하려면 2급수까지 가야 되고 그 정도면 조력 발전 정도로 하지 않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관광을 활성화하거나 자연보건에 또 수산업 보건, 뭐 그다음에 이 지역의 홍수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수질 문제,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전라북도의 경제를 더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력 발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동어청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력 발전은 사실 옛날에 인천만이나 천수만이나 가오린만에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안 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새만금은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시와호처럼 250메가와트를 했을 때
연 발전 매전 수입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인 이득은 거기에 이자 비용 그 300억 빼고 나면 한 200억 정도 남습니다. 근데 우리 새만금은 그 시와호보다 발전 수위가 60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와호는 3.1m거든요. 그래서 발전량이 시와호는 7.5시간 말하자면 그리고 새만금 1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만금의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250메가와트 똑같은 걸 설치했을 때 6천억 정도 듭니다. 5천억 저기 시설하고 1천억 그 어업핏에 보상해서 6천억 들었다는데 그러면 이자만 해도 300억입니다. 근데 예. 새만금에 그걸 하게 되면 매년 200억씩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하고 시와호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 얘기죠. 조력 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왜 조력 발전을 하자는 건지 저는 그리고 또 조력 발전이 생태계를 또 교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력 발전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이율 배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예, 우리가 주력 발전을 하자는 걸 설명드리면 네, 가로림만 같은 데는 이미 아무것도 설치 않았기 때문에 네. 막으면 환경이 파괴가 되죠. 여긴 이미 환경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얘기하지 않죠. 두 번째로 올해 초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저 시와호 갔거든요. 네. 나는 자세한 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시와호 얘기 시와호에 가서 예, 거기서 새만금은 어떠냐 질문들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예, 이익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약간은 나지만 이것을 발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질 비용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 비용을 생각하고 예. 이런 모든 걸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그렇게 보면 많은 이익이 된다. 꼭 조력 발전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위에 부수적으로 얻는 많은 이익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논란에 쌓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력 발전 자체도 10년 걸립니다. 계획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공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또 10년간 이 논란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저기 2단계 마스터 플랜처럼 좀 저기 속도를 높여서 해방 개발을 지금 잘하고 수질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인이 지금 4등급이기 때문에 문제는 총인 침지 시설처럼 그 혼외 대책을 좀 충분히 하라. 저는 오히려 환경단체가 그런 쪽으로 좀 정부를 수질이 압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 밑에 4m 생물이 못 살아요. 산소가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아니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 조사했어요. 아니 그래서 정부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면 그 데이터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좀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개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미 저기 새만금의 새로운 근데 생태계가 돼서 당연히 물고기가 죽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요 지금. 근데 그 모르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걸 죽고 있는데 어떻게 죽는 걸 모르시고 계세요? 최근에 그런 저기 정말 큰일인데. 아니 큰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저기 많이 아니, 발생하지 않는데 일부 몇 마리는 죽겠지. 몇 마리는 아닙니다. 사실 뉴스를 통해서 폐사한 경우가 그것은- 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잠시만요. 그런데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 김인덕 의원을 전화 연결할 텐데 태양광 사업의 경우가 최소한 2-3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새만금을 사용 못하는 것이고 근데 태양광을 했을 때 이익의 구조는 그럼 아까 조력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많다고 아까 제가 보시면- 말씀드린다시피 새망 저기 수상 태양광이기 때문에 예. 주로 물 속에 태양광을 20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기가가 완성되면은 결국은 저기 한 5천억 정도 매전 수입이 나는데 그중에 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 이익이 다 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저 군산시가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80%를 저기 주민들 참여형으로 하듯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2,500억에 뭐 한 2,000억 정도가 결국은 도민의 수입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려한 바와 같이 새만금을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수상 태양광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좋은 어떤 모델이 개발되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을 연결하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입니다.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새만금 30년 일단 뭐 총평을 좀 해주시죠. 뭐
그 새만금 그 개발과 또 방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 보자면 예. 지난 30년 동안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뭐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좀 성찰이 필요하다. 뭐 30년 된 사업인데 사실상 뭐 완성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도민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비전을 세워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네, 내후년에 이제 뭐 세계 잼버리도 있고 신공항 예타 면제돼서 이제 추진도 되고 뭐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또 변화와 발전도 있습니다. 또 네네, 계획도 안에 있는 것 같고 예. 현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쌓은 결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기존 정부하고는 다르게 새만금에 대한 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년 1조 원 이상이 새만금으로 투입이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새만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데 필요한 어떤 절대적 예산으로 비교해보자면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그 앞으로 더 투입돼서 좀 새만금에 대한 분명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에 대한 의지, 새만금에 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예. 아무래도 국토위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좀 목소리를 이제 더 내셔야 될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예.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해수 유통 좀 늘리면서 그래도 수질 개선되고 있고 또 새만금 신공항에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도 네네. 분분하고 하셔야 될 일이 네. 참 많습니다. 예. 일단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면적 해수유통을 시급해야 된다. 아하. 준비해서 상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예. 두 번째로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경제성, 환경 또 여러 가지 좀 트집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계획부터 실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계속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군산, 김제, 부안 이 관할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내에 시군 간에 약간의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에 굉장히 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좀 적극 나서서 시군 제반 문제에 대한 조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종집을 찍고 뭔가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예. 노력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의 전북 일정 속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 아닌 공약을 드리겠다. 당선되면 현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모든 관련 부분을 다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 신속하게 종결하겠다. 네, 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예, 이번 이재명 후보의 전북 방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전북 현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지방과 수도권 또 영남, 호남 또 호남 내에서도 광주와 전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차별, 삼중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새만금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에 대선 후보가 전북을 많이 찾아왔지만 예, 또 현란한 말이라든가 공약들이 있어 왔지만 실제 상당히 진정성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뭐 어느 후보하고 비교해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었고 또 실행 의지가 느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뭐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과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번 전북 방문을 통해서 새만금을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은 매우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새만금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발 외지 업체 독식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질문도 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예. 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좀 많은 요구와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몇 조 단위의 어떤 방조제 공사를 거치면서 사실상 중앙에 대형 업체들이 독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또다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물량이 늘긴 했지만 그 계약 건수라든가 또 계약 규모 이런 걸 본다면 아직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또 여기에 기초해서 지역 경제에 뭔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뭐 오창환 교수님, 양호봉 교수님 나오고 계십니다만 새만금 또 민간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또 걱정의 목소리를 네. 내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네, 김윤대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양호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저기 새만금 공항 예산 200억으로 증액시켜서 사실 도민들이 예.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 김현덕 네네.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새만금 공항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좀 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네네. 하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힘써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저 의원님께 전면 해수 유통은 좀 지금 사실 네.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예. 이제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지금 이제 수질 문제가 아직 하루 2회로 증가시키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해수 유통 문제 가지고 또 지난 10년간 또 이 저기 새만금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그 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 저기 정치권에서 좀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하여튼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는 것은 도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알겠습니다. 김은덕 의원님께서도 더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창 네, 예. 예, 오창환 교수입니다. 예, 오창 교수님. 예, 예, 고생 교수님. 많이 하시고요. 예. 저는 좀 이 전라북도가 전북 발전이나 환경 보존에는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전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장이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약속하셨지만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셔서 예. 우리가 같이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어떠한 그 장이 좀 만들어지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또 정치권, 시군 단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조정자 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선 과정에서 전라북도 공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볼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정말 재집권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전라북도 지역 현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뭔가 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보입니다. 예. 우리 저기 이재명 후보님께 꼭 이 말씀만 좀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지금 새만금 개발 속도를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한 2배 정도 빠르게 하겠다. 그 얘기만 좀 확실하게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덕 의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북 방문 일정 이후에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 전북 방문할 때 똑같이 저희가 언급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했고요. 이제 도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의 손미정 팀장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새만금 길치장 손미정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인터뷰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팀장님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인터뷰하시기. 네, 제가 마음이 무겁고요. 예. 저희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니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팀장님 선에서 답변 가능하신 만큼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에서 바라보는 지난 30년 새만금 개발 어떤 의미를 어떻게 좀 짚고 계실까요? 여기요, 새만금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완성된 곳입니다. 사실 도민의 한과 염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보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만금 초기에는 농지 확보를 위해서 국내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몇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동부가 경제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농생명 용지, 산업 연구 용지, 관광 레저 용지 등 세분화돼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정률은 42.8%, 여러 가지 SOC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진행의 지금 현실 단계를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새만금 내부 매립은 지금 20년도 말에 42.7%가 진행됐고요. 예. 2단계인 30년까지 78%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요한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예. 2023년에 남북도로, 2024년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25년에 신항만 이선석, 28년에 국제공항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어서요. 예. 핵심 기반 시설들이 조기 구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SK 등 뭐 대규모 투자 유치도 좀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네네. 지금 기업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2020년도에 SK 컨소시엄과 GS 글로벌 금방 말씀하셨죠. 예. 이에 이어서 첨보 BLS, 유니테스트까지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괄목할 점은 차세대 2차 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대기업 투자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는 60만 평의 장기 임대 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는 49만 6천 평을 확보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법인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여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뭐 아울러서 이제 해수유통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신공항, 뭐 관할권 논란, 도에서 좀 적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은 2010년도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배수관문 운영을 1일 2회로 확대해서 대부분 지역이 목표 수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혼외 대책을 비롯해서 수질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미군 내 예속된 거 아니냐는 예. 의문도 갖고 계시는데 이 신공항은 명확한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이고요.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따라서 경제성이나 환경 등의 문제는 주무 부처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관할권 문제는요. 지난 2월에 도와 새만금 인근 시군이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문을 체결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공동된 사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의 손미정 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 한승우 집행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 위원장님 새만금을 바라보고 계신데 30년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구현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농업용지 100% 담소화, 새만금호 담소화를 목표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용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2월 23일 날, 2월 14일 날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 담소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기까지 7번의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3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얘기했던 진실이 30년 만에 확인됐다라고 아하.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침내 마련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린 성장 신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 새만금을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새만금에 있었던 계획 중에서는 가장 새만금에 적합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린 뉴딜 하면 지금은 수상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전기차와 같은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습지 복원과 수질 개선입니다. 그것이 곧 탄소 흡수원을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 어쨌든 새만금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고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창의 갯벌을 비롯해서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울러서 저희 토론 초반에 오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업의 피해, 다시 말하면 피해를 다시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서 복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네.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예, 당연히 수산업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복원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이 당초 새만금 사업 이전에 비해서 4분의 3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75%가 수산업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새만금에 약 8조 원 정도 투입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예. 이 투입된 돈도 사실은 다 매립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비용이고요. 그렇겠죠. 이걸 통해서 전북 도민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모두 가져갔고요. 거기다가 수산업 피해 15조 원입니다. 전체 23조 원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북 도민에게 돌아와야 될 경제적 이득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전북 도민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전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예. 지역을 다녀가면서 새만금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공약이 됐습니다. 후보들에게 새만금을 바라본 운동가로서 한 말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에 왔다 가시는 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조력 발전도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새만금 현재 과제는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고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에 맞춰서 사실은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생태 환경 용지가 있는데 생태 환경 용지를 매립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고요. 기존에 있는 갯벌을 보존을 해서 생태 환경 용지를 만들면 천혜의 생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수산업도 복원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일부 건설업체와 중앙정부의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북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북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돼야 되고요. 새만금을 전북 도민에게 되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의 한승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발언 말씀에 전북도민에게 이제 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양호봉 교수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북 사실은 우리 새만금이 전북에 있고 또 도민들에게 큰 이익이 와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좋은 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도 늘리고 결국은 그런 것이 결국 도민들에게 이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수산업을 확대해야 된다고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새만금 내에서 해야 되느냐? 이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충분히 됐는데 뭐 고군산 열도라지 어떤 밖에서 좀 그 지속적으로 수산업이나 양식을 좀 확대하도록 그 도나 정부를 좀 압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가 사실은 지금 1조 7천억 정도를 천혜 양식업을 통해서 이미 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부한테 이번에 좀 새로운 후보한테 요청을 한달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새만금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새만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보배로운 그런 땅으로 남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런 정도의 한 9천만 평 정도에서 농생명 용지 한 3천만 명 빼고 나머지 한 6천만 평 정도가 첨단 산업 용지인데요. 요게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이랄지 아니면 이런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들 말하자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아마 새만금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도 신도시를 총괄했던 전문가가 저희 KBS 특집 프로그램 발언 인터뷰에서 새만금은 좀 천천히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송도처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시각이 욕심의 시각이 기존과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뭐 정 교수님 생각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2040년이면은요. 예. 온난화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현재 환경 그 후로 10년 후가 2050년입니다. 예. 근데 그때 잘 살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획은 다양해야 된다.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나 산업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당장 짧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도 동시에 가야 된다. 그다음에 대기업을 통해서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오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대기업들은 로봇을 사용해서 인건 사람을 줄인다든가 우리는 또 여기다가 땅도 공짜로 줘야죠. 세금도 면제해 줘야죠. 과연 대기업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민들이나 지역 사람들 살려주고 또한 이걸 하면서도 동시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수산업도 복원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양식도 할 수 있거든요. 새만금 안에서 이런 이익들을 추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 그러니까 꼭 재생에너지만 다가 아니라 수산업도 산업이고 관광업도 산업이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을 최대한도로 해서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익인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단순하게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투자자도요. 대기업만 투자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투자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재생에너지처럼. 그래서 이 수산업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적은 것을 투자해서 직접 주민한테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동시에 가야 된다. 이게 다양해서 당장 2, 3년 안, 5년 안에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업으로 2천억만 벌 수 있으면요. 2천억 가지고 김제, 부안, 그다음에 군산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걸 매년 벌어요. 근데 20년 후에 땅 10년 만들고 10년 후에 도시 만들고 20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그런 것들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다 환경도 망가지고 지역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걸 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금 당장에 도민들이 이익이 오고 잘 살게 돼야 된다.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새만금 내에서 왜 그걸 해야 되냐? 새만금 내에서 양식업하고 조력하고 이거 하면은 하지 말아야 수질에 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수질이 당장 악화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양식업을 양식업도 수질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방안들이 다 어떻게 있고요.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율 배반제 너무 적정량이죠. 너무나 아니, 많이 하면 안 되죠. 그걸 밖에다 하면 왜 안 되냐 아니, 이거죠. 밖에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밖에다 밖에다도 할 하시라고요. 수 있고 안에다 할 수 있고 밖에다 다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새만금 합니까? 사업에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수질부터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양식업이나 조력 발전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어민들을 위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밖에 양식업이나 그 수산업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전라북도가 이때까지 노력을 딴 거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쪽으로는 너무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면 전라북도가 언제 남을 앞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의 뒤만 따라가야 되고 30년 전의 컨셉으로 계속 가면은요. 전라북도 잘 살 수 없어요.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 후지 TV 같은 데도 후지 필름 같은 데도 그 필름이 잘 팔린다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안 나와서 망했잖아요. 이 세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의 컨셉을 이제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논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바뀌고 있잖아요. 컨셉을 너무 느려요. 글로벌 신산업의 40년, 중심지. 50년 아니, 후에요. 지금 2040년, 2050년에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다 죽을 그때까지 판인데.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기업이 오죠. 첨보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오는데 그 기업이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고 그건 회사가 벌어가는 아니, 돈이고요.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삼성이 들어왔을 때 예. 삼성이 여기서 인력을 많이 고용해야지 여기 돈이 되는 거고요. 세금을 많이 내야 고용하는데 세금 깎아주죠. 아니, 이 사람들 계속 인력 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지역에 많은 이익을 준다는 과거의 컨셉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대기업이 잘 살면 직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늘어난다고 직업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예. 이 사람들 뭐 세금 깎아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유치 안 할 수 없는 제가 거지 안 하자는 게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다음에요, 하는데 제가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예, 얘기를 하는 마지막으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 말씀 좋습니다. 하시죠. 예. 어업 좋은데요. 어업을 사실 부흥해야 한다는 거 저 동의하는데 새만금 내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수질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선은 당장에 이득이 온다면 고군산 열도나 거기에 양식이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네, 그렇게 네. 좀 정부나 도를 설득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뭐. 자, 예.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30년의 시간 짧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시간도 30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변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가 늘 항상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익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오창원 교수 그리고 양호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